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것, 바로 광학적 성질입니다. 자, 여기 좀 어려운 말이 있는데, 그래서 광학적 성질이라는 말이 있죠. 이 난데없는 광학적 성질이란 말, 이게 쉽게 쓰면 뭐냐면요, 바로 물감이에요. 저 얘기는 아마 베이결합 화합물 초반에 시작하면서 했을 것 같은데, 베이결합 화합물이 만들어지면 그게 육안으로 뭐로 보인다고 했죠? 어떤 시뻘겋건 시퍼렇건 색깔이 확 띈다고 했죠. 그럼 색깔을 확 띄면 그거 가지고 뭐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림 그릴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감이라고 하는, 혹은 이제 피그먼트라는 말을 쓰는데, 영서야? 피그먼트가 뭐야? 색소, 색소 알겠죠? 그래서 그 색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그 물질들이 대부분 이런 식의 베이결합 화합을 통한 컴플렉스들이 대부분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래서 요 베이결합에서는 그 물질이 색깔을 띠냐 안 띠냐가 억수로 중요하고요. 그 다음 이 색소 같은 경우는요, 지금도 합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거 하나 잘 합성하잖아요, 재벌 돼요. 재벌. 왜냐면 내 눈에 예쁜 색깔은 다른 사람 눈에도 예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색깔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뭐 레드, 빨간색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빨간색은 다 똑같아요, 다 달라요? 다 다르지. 그 느낌이 약간 다르지. 그게 합성 측면에서 보면 사용하는 금속의 성격, 붙어있는 미간대의 종류에 따라서 그 색깔이 약간씩 달라지는 거야. 그럼 당연히 똑같은 빨간색도 다 다르다는 얘기는 좀 더 예쁜 빨간색과 좀 안 예쁜 빨간색이 있다는 얘기지. 그럼 당연히 모든 사람은 예쁜 빨간색을 원하겠어, 못난 빨간색을 원하겠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이 말은 색소 하나를 기가 막히게 합성했어. 그럼 그 색소가 기존의 색소를 완전 대체해요. 전 세계를 해서. 그냥 이 물감 하나 디자인 하잖아요? 대박 치는 거예요, 대박.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걸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쉽다 어렵다? 어렵다. 알겠죠? 뭐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이 색소 합성하는 건 의약품 합성하는 것만큼 어려워요. 뭐 하여튼 그렇다.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그걸 지금 광학적 성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조금 이제 진행을 해보겠다, 이런 말인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 여기에 분광화학적 계열이라는 말은 영어 표현으로 뭐냐면 스펙트로 케미컬 시리즈 라고 하는 걸 우리말로 분광화학적 계열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저게 어떤 의미인지 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1. 가시광선 영역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시광선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뭐라고? 가시광선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가시광선이라고 써요. 가시광선의 성격. 이게 낫겠네요. 자, 가시광선 영어로 뭐라고요? 그렇죠. 미저블이라고 하죠. 미저블. 미저블. 자, 이 가시광선이 물질과 어떻게 상호작용하죠?
가시광선이 물질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은 바로 얘는 원자, 분자 혹은 어떤 물질의 최외곽 전자 전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보이죠? 중요한 게 바로 어떤 전자? 최외곽 전자. 최외곽 전자가 아니면 또 무슨 전자예요? 최외곽 전자가 아니면 어느 전자예요? 바로 핵 가까이 있는 내부 전자, 핵전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 말고 가장 핵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최외곽 전자. 그리고 최외곽 전자가 왜 중요하냐면 최외곽 전자들끼리의 상호작용으로 무엇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화학결합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외곽 전자가 중요한데 그 최외곽 전자의 전자전이가 비저블과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전자전이 또 무슨 말이에요? 전자전이의 뜻은 뭐예요? 껍질을 옮겨가. 껍질, 뭐 닭껍질? 뭐 랍스터 껍질? 전자전이가 뭐예요? 자, 우선 영어로 뭐예요? 일렉트론 트랜지션이라고 합니다. 일렉트론 트랜지션 아시겠죠? 자, 뜻은 뭐냐면 이거예요. 전자의 역학적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 준위가 변하는 현상입니다. 그 에너지 준위가 변하는 현상을 그걸 전자전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걸 해줄 수 있는 게 뭐다? 가시광선. 자, 빛에는 가시광선 말고도 여러 종류의 빛들이 있죠. 뭐 예를 몇 개 들어볼까요? 가시광선 말고 어떤 빛들이 있어요? 네, 뭐 엑스레이, 감마레이, 뭐 적외선, 자외선, 아니면은 또 뭐 마이크로웨이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빛들 중에서 저기 가시광선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역대에서만 저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가시광선에 이런 성격이 있고, 그래서 이 가시광선이 어디에 있는 빛들인지를 알아야 해서 이 녀석의 영역대를 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자, X축이 지금 파장축입니다. 그래서 대략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뜻하냐? 400 나노미터에서 700 나노미터의 파장 영역대를 요걸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이 이제 무슨 색깔로, 자, 가시광선이니까 색깔로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색깔이 뭐냐?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빨, 주, 노, 초, 파, 남, 복. 왜 7빛깔 무지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빨주노초 파란보가 바로 요 순서인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제 이 빨주노초 파란보를 우리가 뭘 보면 이 빨주노초 파란보를 볼 수 있어요? 바로 이제 무지갯빛이잖아요. 근데 무지개를 딱 보면 빨주노초 파란보가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되게 두루뭉실해요? 두루뭉실하죠. 그러니까 이 빨주노초 파란보라는 이 영역을 이걸 이게 막 탁 칼로 자르듯이 뭐 이렇게 이게 막 명확하게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럴 필요도 없어서 이게 대략 700 나노미터 쪽으로 가면 이게 약간 뿔구죽죽해진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고요. 400 나노미터 쪽으로 가면
푸르딩딩해진다 정도로만 기억하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알겠죠? 그리고 당연히 빛의 파장이 커질수록 에너지는 강해져야 에너지는 약해져요. 약해지죠. 그래서 얘는 이쪽으로 갈수록 당연히 더 고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가시광선에 이런 성격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컴플렉스들이 뭔 소리야? 컴플렉스들이 이 가시광선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길래 물감으로 나타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써볼까? 3.7 성격의 2 컴플렉스와 비저블의 상호작용. 자, 가장 기본적인 건 이겁니다. 컴플렉스의 최외곽 d 오비탈. 이렇게 씁시다. 컴플렉스의 금속의 최외곽 d 오비탈. 당연히 d 오비탈이라고 하니까 그게 니간디에 있는 d 오비탈이겠어요? 금속의 d 오비탈이겠어요? 당연히 금속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컴플렉스의 금속의 최외곽 d 오비탈 이 특정 파장의 비저블을 흡수하면 어떻게 된다? 그 보색이 나타난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 보색이란 말이 있는데 보색을 영어로 이거 다 책에 영어로 나오기 때문에 보색을 영어로 뭐라고? 몰라? 컴플리멘터리 컬러. 컴플리멘터리 컬러라고 해요. 자, 무슨 뜻이냐면 푸르딩딩한 것의 보색을 뭐라고 해요? 빨간색이라고 하고 붉고죽중한 것의 보색을 블루이시라고 하잖아요. 뭐 중간에 이제 빨주노초 파란보에 대해서도 뭐 세부적인 구분을 하긴 합니다만 여하튼 반대 영역에 있는 빛들을 뭐라고 부른다? 이 뭐냐면 보색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가장 기본은 금속이 그러니까 컴플렉스를 이루고 있는 금속이 예를 들어 붉고죽죽한 빛을 흡수하면 사람 눈에는 푸르딩딩하게 보인다 이런 말이에요. 역으로 푸르딩딩한 빛을 흡수하게 되면 사람 눈에는 붉고죽죽하게 보이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것이 결국 어떤 일로 나타나느냐? 이런 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지울게요. 에잇. 짠. 그래서 첫 번째 1 뭘 하나 해볼 것이냐. 그렇지.
델타 O가 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6배위 팔면체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어요. 왜냐? 뭐 4배위도 있고 8배위도 있다고 했지만 우리 자연계의 대부분은 몇 배위? 6배위라고 했죠. 그래서 당연히 이 광학적 성격 혹은 이 물감이라고 하는 것도 저 6배위 팔면체에서 가장 많이 연구가 돼 있어서 뭐 기본적으로 다 적어요. 알겠죠? 그래서 뭐 4배인데 뭐 아니면 8배인데 색깔이 뭐냐 이런 거 거의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냥 6배위 팔면체가 주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시로다가 교재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타이타늄 H2O6 E+. E+ 맞나? 3+. 요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건 H2O는 정기적으로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의 중성이에요? 중성이죠. 그럼 이게 3+면 얘가 뭐란 얘기예요? 3+. 그러면서 아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금속의 산화수와 델타가 무슨 관계가 있다고 했는데 산화수가 크면 델타가 크다고 했죠. 그리고 3+는 금속치고 산화수가 큰 편이에요, 작은 편이에요? 충분히 큰 편이죠. 보통 금속은 1+ 아니면 2+예요. 3+ 이상은 사실 나타나기가 어렵거든요. 이유가? 보통 이온이라고 하면 1+ 아니면 2+예요. 3+도 있는데 3+는 의외로 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유가? 답은 다 알아요. 바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때문이죠.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조금씩 증가해요, 바바박 증가해요. 바바박 증가하기 때문에 그게 전이금속에서도 그 경향성이 일부 나타나요. 그래서 전이금속도 아주 고차 산화수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3+ 정도면 상당히 산화수가 큰 거고 그만큼 델타도 커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렇다면 이제 어떤 색깔이 나타나게 될 건데 그 색깔 얘기부터 조금 쉬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오케이, 됐다. 화장실 가자.